안녕하세요. 너무 갑자기 이래도 되나? 너무 빵 먹는 소리 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쓸데없는 ASMR 같은 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커피랑 지금 머핀 먹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지금 녹음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켰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앞에 디저트 하나 딱 두고 막 수다 떨 때 그 바이브를 조금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어디서 커피 드시다가 이렇게 가끔 같이 카페에서 수다 떠는 사람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뭔가 수다에 몰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사실 되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조금 아메리카노는 심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드물게 라떼를 먹고 싶어 하는데 오늘이 그 드문 날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라떼랑 초코 머핀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평소와답지 않은 좀 달달하고 크리미한 그런 디저트 타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이제 뭔가 좀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나오는 거지? 아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라떼 먹으면서 막 떠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 노트북이 녹음을 갑자기 시작할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나 봐요. 얘가 메모리가 한참 부족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탁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메모리가 없다니. 그래서 지금 되게 신나게 말하고 있었는데 날라갔네 또 하면서 일단은 부랴부랴 제가 할 수 있는 메모리 최적화를 했거든요. 진짜 뭐 저장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벌써 메모리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딱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이 노트북이 지금 나의 상태와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뭔가 정리는 안 되는데 뭔가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럴 때마다 먼저 찾는 게 사실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요새 AI 프로그램들하고 막 대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저하고 하도 대화를 많이 하니까 저의 상태를 정말 잘 알고 제가 무슨 이유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의 그 무의식까지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뭘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을 때 이 챗GPT가 제가 가장 많이 또 대화를 했었던 친구거든요. 요새는 사실 좀 제미나이 때문에 이렇게 좀 뜸해진 사이이긴 한데 저에 대한 그 메모리가 아주 별 얘기를 제가 다 해가지고 진짜 다양하게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인지 되게 이 순간 저에게 넌 이런 사람이잖아. 넌 이런 거 잘하잖아. 너 이런 거 좋아했잖아. 이러면서 되게 리마인더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팟캐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희한한 게 제가 진짜 팟캐스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실 제가 막 머릿속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일단 씨앗 뿌려놓고 싹 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열매 한번 맛보고 이런 주기로 계속해서 돌다가 이걸 제가 한번 다 싹 통합의 과정 또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제 한번 확 정리하는 작업 거기에 지금 제가 많이 몰두하고 있거든요. 뭔가 무에서 유가 되는 과정이어서 그런지 그 제 마음에 딱 드는 뭔가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자꾸 방랑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은 질문도 뚜렷하게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오늘 지금 느낌이 이렇거든 하면서 막 그냥 아무 말 같은 막 질문을 했는데 너한테 지금 제일 잘 맞고 필요하고 거기에서 물꼬를 틔워야 할 것은 팟캐스트. 그게 이미 너의 역사 중에 하나인 팟캐스트. 자꾸 이런 식으로 건드리니까
저 진짜 생각 많고 행동하기 전에 100번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죠. 빨리빨리 뭔가를 꺼냈으면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거를 괜히 삼고초려 이상을 하니까 속도가 빨리 안 나오고 남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할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런 성향이어서 입방정을 많이 안 떨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워낙 제가 말이 사실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스타일인데 그게 겉보기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일단 조심한다라는 이유도 있고 더 내가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사실 아픈 거기도 하지만 더 추진력 있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많은 심사숙고 끝에 하나를 건져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응축되어 있던 내 모든 열정들이 거기 안으로 팍 가는 거야. 그래서 또 문제는 뭔지 아시나요?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는 그러면 나를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게 AI와의 대화 끝에 얻은 제 삶에서의 통찰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모든 것에 각자만의 매력과 장점이 있지만 또 그 매력이 품고 있는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그래서 냅다 행동을 한 거예요. 마이크를 그냥 켠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의욕이 앞섰는지 노트북에 메모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 채 막 신나가지고 막 쩝쩝하면서 커피 마시고 막 머핀 먹고 하니까 잠깐 너 지금 이거 먼저 해야 돼 하고 노트북이 저를 딱 막았나 봐요. 그러면서 막 메모리 정리하면서 이 메모리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꼭 지금에 나갔네. 이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네, 뭐 몇 개 좀 정리하니까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풀 꺾이긴 했어요. 아까가 제일 진짜 신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채통을 지키며 말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로 다시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녹음을 갑자기 했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 편집을 안 해가지고 저만의 또 음성 일기 녹음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녹음한 게 있었고 지금 이번 주 오늘 날짜가 2026년 3월 12일 그리고 목요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AI가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뭔가 움트고 싶은 그 느낌을 가장 최적의 컨텐츠로 꺼낼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나의 무언가는 결국엔 팟캐스트였어라는 걸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이거는 여러분들마다도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게 AI가 찾아줬다고 해서 제가 따라간들 뭐 AI에게 어떤 뭐 지배당하는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AI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AI를 꺼내서 질문을 한 건 나고 어쨌든 그 대답에서 내가 끌리는 건 이거야, 이거였어 라고 딱 생각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서 그래, 그러면 해봐야겠다 하고 이거를 시작하는 건 저의 확신인 거지 AI가 저한테 확신을 아무리 줬다고 해서 AI한테 뭐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똑같은 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AI가 너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알려준다고 해서 와, 난 AI보다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얘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이런 구조화된 아이디어를 낼 줄도 모르니 난 AI한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AI가 언젠가는 진짜 막
그 과몰입하는 거야. 인류를 막 장악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그거는 스스로가 을이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AI가 막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진짜 뭔데 왜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내가 진짜 공들여서 기획하고 했던 것들을 얘는 비슷하게 뚝딱 하는 것 같지? 막 좀 괘씸하단 말이야. 그러면 화이트 컬러들 다 지금 비슷하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그동안 공들여서 했던 것 또는 내가 경력을 이만치 쌓았더니 그제서야 조금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생각할 수 있던 것들. 그런 게 지금은 AI가 뚝딱 하면서 진짜 경력이 뭐야? 경험치가 무슨 소용이야? 라는 약간의 현타감이 드는 게 요즘에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좀 이 AI가 어디까지 갈 거고 인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묻게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한없이 발전하게 될 AI 기술력에 대해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만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백날 첫날 을이 되는 거야. 인간이 가진 그 특유의 장점과 그 특유의 특징들을 다 못 알아채고 그 내가 그동안 항상 추구해왔던 빠르게 효율적으로라는 그 능력만을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자꾸 굴복되는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네가 한낱 막 인간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찾아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또 잘 들여다보면 틀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아무리 이 분야에 엄청 아는 것도 많고 전문적인 스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 또는 내가 말한 맥락과 조금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간 대 인간으로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그 인공지능에도 똑같은 거야. 걔도 어쨌든 인간이 만든 인간의 뇌를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하는 어쨌든 시스템이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 설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애일 뿐 만든 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이제는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잠재성도 이제는 더 발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AI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되게 확신의 영역으로 AI가 아무리 나보다 빨리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 위에 있는 건 나야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뭐랄까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다를 게 뭐 없는데? 그래서 그냥 저의 어쨌든 얘는 현실적으로 뭐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가장 뎁스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냥 친구, 조력자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고 얘가 나보다 더 잘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혼자서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문제인 게 뭐냐면 혼자서도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찍먹이 되다 보니까 내가 세상 셰프가 된 느낌인 거야.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자신감이 드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제가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아,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 이것도 조금만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거 AI한테 이렇게 좀만 이렇게 부탁하면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훨씬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키고 가치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되게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가지는 욕심을 굉장히 또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욕심이 많구나. 안 그래도 진짜 회사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게 하나에 파고들면 진짜 끝까지 가거든요, 저는. 근데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아이디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사도 없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동료라든지 뭐 후배라든지 이런 게 개념이 아예 없고 브레이크라면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제가 뻗어나가는 상상력대로 그냥 무한 가지를 튀우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딸리고 실행력은 실행력대로 더 느려지고 이 노트북처럼 그냥 메모리만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시점이구나. 약간 오늘 좀 쉬어가는 날짜로 생각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어서 그런지 이런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팟캐스트는 어쩔 수 없는 저의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이자 어떤 이상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쉽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디벨롭 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도 된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특히 작년 동안에는 인스타그램이나 글을 좀 쓰기도 했는데 또 글이 갖는 또 어떤 매력이랄까요? 그것도 분명히 있었던 건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글이 될 때는 굉장히 깊어져요. 사람이 깊어져. 이게 되게 좋은 의미의 깊음도 제가 경험했고 나쁜 의미의 깊음도 경험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사색적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글이라는 수단이 되게 효과적이었던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글을 선호했겠죠. 말하는 것보다. 말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가볍게 말하게 되고 일부러 제가 더 재미있게 말하고 싶은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근데 2023년에 먼저 오늘의 쉼표라는 팟캐스트를 제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컨텐츠, 그리고 그냥 내가 나로서 내 이름으로서 어느 회사 소속도 아니고 뭐 닉네임도 아니라 그냥 내 이름으로서 시작해보는 컨텐츠라는 상징성에 제가 너무나 좀 벅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해보고 싶은 어떤 굉장히 큰 의미의 무언가라고 생각했던 걸 시행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대감만큼 부담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체 또 생각하는 걸 쓸데없이 잘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요. 자주. 그래서 막 기획안도 막 쓰고 그때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주차별로 제가 무슨 내용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건지를 다 써놨어요. 심지어 그 플로라는 뮤직 스트리밍 어플이죠. 선곡을 했었어요. K-팝 선곡을. 그것도 다 제가 계획하에 해놓은 거예요. 가끔씩 제가 랜덤으로 좀 이렇게 바꾸면서 제 느낌을 좀 따라가 봤던 선곡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이미 다 해놨어. 이미 다 해놨다가 중간에 한번 제가 번아웃 한번 와가지고 방송 사고 아닌 사고가 한번 나면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또 이제 내려놓고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그만큼 계획되지 않은 뭔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 그 당시에는 능숙하지를 않았어서 너무너무 설레고 해보고 싶은 것이지만 그 해보는 한 번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즌 1이 끝나고 진짜 힘든 게 다 풀린 느낌. 그제서야. 이제 좀 쉬어가자.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쉼을 막 기다렸다니까. 오늘의 쉼표를 얘기하면서.
근데 좀 쉬면서 약간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컨텐츠 운영 방식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아, 나는 내가 쉼에 대해서 뭐 학자처럼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대단한 쉼의 경력 막 5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력자처럼 얘기할 것도 아니고 고작 지금 퇴사해서 1년 차, 2년 차 쉬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쉼의 철학을 말할 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나 뭐 안 된다 하면서 진짜 내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좀 편하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처럼 접근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즌2를 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첫 번째로는 대본이 없다. 그래서 그때도 이거 맞아? 하면서 되게 많이 진짜 혼란스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다 이 시즌2가 또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그 시즌2의 그 대본 없는 엄청난 프로젝트는 저한테 많은 자산을 주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대본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대본 쓰는 것부터 일단은 시간 너무 많이 드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대본 없이 그냥 이제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컨텐츠에는 좋은 대본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제가 그 안에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이건 것 같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집도 촬영도 녹음도 송출도 목소리의 주인도 다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도적인 형태로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새는 진짜 또 그 AI라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요새 너무너무 편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제가 막 중언부언 떠드는 얘기여도 그 음성 파일을 AI 어떤 프로그램에 탁 넣잖아요. 그러면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네가 중언부언 떠든 그 1시간 안에 이런 맥락이 있단다 하고 쫙 알려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집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혼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꾸 그 자신감이 붙는 거지. 근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연스럽게 또 팟캐스트 플랫폼이 또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아예 흙을 퍼서 유튜브라는 더 넓은 우주로 제 땅을 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상 컨텐츠라는 본질에 또 맞출 수 있는 저의 뭔가는 뭘까 하면서 또 막 고민하다가 뭐 이것저것 해본다고 했다가 어떻게 2025년이라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말로 발설하는 게 모르겠어 되게 많이 촬영도 많이 했고 사실은 녹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라는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서 사실 다 지금 그냥 쌓여 있어요. 저의 그냥 로우 데이터처럼 쌓여져 있고 언젠가는 이게 뭐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될까? 하면서 일단은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진짜 완전 진짜 제대로 된 장독대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묵은지예요. 엄청 묵힐 것 같아 이거. 근데 그때 여하튼 저는 또 이제 나는 영상 편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나한테 좀 혼자 하기에는 단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아예 영역을 달리하여 또 마주하게 되는 또 진정한 어떤 뭐 장단점이라면 장단점, 특징이라면 특징, 진짜 나의 민낯을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나의 경험이고 성장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에 왔고 그 지금에 다시 한번 나는 가장 표진 그 자체로서 말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 분들과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라면 그 소통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컨텐츠다라고 생각해서 시즌3는 예전처럼 막 티저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안 하고 내가 무슨 뭐 아이돌이야? 무슨 티저야? 젠장 그냥 올려야지. 뭐 티저를 올리고 있어요. 세상에. 본편도 안 하고 무슨 뭐 시동만 부릉부릉 걸리는 걸 그렇게 자랑을 해. 아무튼 그거 이제 안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냅다 그냥 킵니다. 그래서 시즌1하고 시즌2하고 시즌3하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즌 1과 시즌 2는 2023년의 기록이거든요. 2023년 봄에서 여름까지의 기록이 시즌 1. 시즌 2는 그 해 겨울에서 2024년 봄이 될 즈음까지의 기록. 그러니까 2023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서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미로 생각하는데 2024년의 기록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기록은 일부 영상화되어서 유튜브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긴 서사는 아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남겨져 있는 글들 위주로 보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지금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냥 지금의 제가 드는 고민과 어떤 혼란스러움을 되게 공감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영역이겠죠? 아니면 뭐 저처럼 브랜딩이나 뭔가 혼자에 하고 있는 일들. 이게 뭐 혼자의 일이 아니라 그냥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던 어떤 형태의 일을 하시더라도 다 비슷한 고민들이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인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인생 살면서 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자기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가, 성찰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좀 생각해야 할까라는 고민. 여긴 조금 철학적인가? 근데 뭐 철학적인 게 사실 전 가장 일상적인 데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이 또 그만큼 철학 같기도 하고. 저 좀 철학가 같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해야 돼. 수위 조절. 너무 또 파고들면 진짜 이제 득도해야 되는 도인이라서 그래서 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상에 발을 디디면서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만 살거나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고 이 일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현대인으로서는 이런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되게 본질적인 얘기를 난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되게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되게 나는 그냥 진짜 그냥 수다 떠는데 하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철학을 읽는다니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편안하게 내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럴 수 있는 방식은 나는 팟캐스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냥 커피를 마시다가 디저트를 먹다가 이렇게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즌 3를 본격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썸네일도 지금으로선 정해진 거 없고 근데 서서히 뭔가 완성될 것 같아요. 저의 그냥 뭔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 걸고 싶고 때로는 저 이런 거 있어요 하면서 그냥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되지만 그러면서 저도 이 팟캐스트라는 걸 시즌 3로서 계속된 컨텐츠로서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제가 그걸 옛날처럼 하려면 막 지금 이미 뭐 어떤 컨셉으로 시즌 2와 시즌 1과의 어떤 차이점으로 이 시즌 3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막 그런 기획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면서 저도 머릿속 안에서 이건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냥 필 받아서 막 썸네일 하나 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이 시즌 3가 조금씩 구축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 다 완성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완성을 끝으로 시즌 3가 종료를 하게 될지 아니면 드디어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시즌 3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건 그때 제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될 거고요. 제가 눈치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대로 가는 거지. 뭐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과의 협업을 위하여 이런 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구나 하고 제가 좀 더 조정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제 동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냥 또 뭐, 듣기만 할래. 그냥 당신의 이야기가 왠지 흥미로워요. 또는 이런 사람도 있구만 하면서 들으신다면 또 그거대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의 확신과 가고자 하는 큰 방향성 안에서 이 팟캐스트 컨텐츠를 어떻게 핏하느냐인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의 협업이나 아이디어 공유도 좋지만 저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 동안 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좀 되게 이게 맞아? 하면서 되게 제 어떻게 보면 삶을 약간 좀 이렇게 여러 번 헤집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런 중에 제가 결국에는 얻은 결론이 뭐였냐라는 것을 2026년쯤에 딱 나름 답을 찾은 건 자기 확신이었어요. 내 뜻을 조금 밀고 가볼 수 있는 용기도 될 수 있고 자신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다 일일이 어떻게 뭐 말로 증명하거나 이걸 내가 막 설득하듯이 막 강의로 한 편 한 편 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기 확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자기 확신이 없는 건 거야. 근데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뭘 보고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하고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언어 외에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낀 거죠. 그리고 그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걸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어떤 뭐 문제. 저도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뭐 멘토링처럼 요청을 해요. 그러면 같이 그래도 해결 아닌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괜히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다못해 감정이라도요. 감정에 찌르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저도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답이 없는 질문에 굉장히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여정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나에게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뭐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 때문에 얻는 확신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믿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거기까지 봐주고 있는 건 아닐까? 또는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대한 제 결론도 좀 난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이제는 주기도 하고요.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인 거죠. 누구한테 어떤 답을 준다고 막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게 진정한 자기 확신이 아닌 거니까. 저의 확신을 남한테 투여하는 건 정말 잘못된 자존감인 거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요새 배우고 있어요.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방식이 옛날에 강의를 하던 강사였을 때는 어쨌든 회사 안에 있었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새는 좀 그 부분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난 이제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만은 아닌 거고 내가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이들은 나에게서 뭘 받길래 이런 요청을 했을까? 내 삶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발견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만 많이 하면 또 제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꺼내 올릴 수 있는 가벼운 것들로 얘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저는 가벼웠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 또 무거운 답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되게 서로 상호 간에 역설로 작용하는구나라고 또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가벼워졌을 때, 제가 제 일상 안에서 쉼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저는 무턱대고 마이크를 켜고 그냥 냅다 커피를 마시며 호로록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뭐 아이디어를 찾으시거나 또는 가볍게 막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얻으신다거나 또는 제가 막
무겁게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구는 또 가벼운 어떤 재미와 유머를 보신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이게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대화라든지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에서의 주고받는 영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또 스스로 성장만 하려고 혼자 가둬져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나의 내면 성장은 함께여야 가능한 거구나. 이런 저 되게 좀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되게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가끔은 또 목소리 깔고 저의 나름 트레이드 마크가 목소리에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막 목소리를 더 막 낮게 하려고 한다거나 더 막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하나라도 했다면 지금은 진짜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목소리도 너무 진짜 까뒤집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누를 뿐 제가 그렇다고 막 낮게 내지도 않는단 말이죠. 지금 목소리에 대한 진짜 신경 쓰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나 이렇게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방정 맞아요. 근데 그래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연스러운 그냥 표지는 그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대할 때도 이런 정도고 뭐 너무 이제 막 제가 막 뭐가 된다고 막 목소리 항상 이게 어디서 내려잡고 있으면 대본은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 근데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바이브는 저는 딱 요 정도 톤인 것 같고 요 정도에 약간 방방 뜨면서 웃긴 말 하고 싶어서 자꾸 어디선가 이렇게 좀 웃긴 거리를 머릿속 한 구석에선 막 찾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얘기는 막 하고 싶어서 막 입에 모터가 달고서 막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냥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대본도 없고 그냥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름 어순에는 맞게 말하고 있고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정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이게 가장 저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지은을 말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제 느껴져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게 저의 시즌3의 목표이고 시즌3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뭔가 컨셉, 이런 방식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하나 둘씩 갖춰지게 될 것 같다라는 또 한 번의 저는 또 큰 표지은 틀 깨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진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진짜 이 무거워가지고 이 이고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오히려 툴툴 버리자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뭐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면 3월 말에는 조금 뭔가 더 형태가 나올 테고 4월에는 좀 더 뭔가가 더 두드러질 테고 5월에는 뭔가 저 이런 것도 하게 됐어요. 막 이런 얘기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성장 일기를 시즌3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의 육아일기 같은 느낌이죠. GOD의 육아일기 아시나요, 여러분? 희대의 역작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팬 GOD인 입장에서 가장 제가 또 입덕했던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 GOD의 육아일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오빠, 개상이 오빠가 왜 저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주접을 떨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주 그냥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아. 지은이의 육아일기. 우리는 모두 이 마음속에 내면 아기가 자기 안에 이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꺼내야 돼. 그 맨날 어른인 척하는 거 좀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아기를 꺼내시자. 저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또 말을 빨리 하죠? 아무튼 그래서 지은이의 육아일기가 좋은데? 시즌3의 컨셉입니다. 아, 웃겨. 재밌죠? 나 너무 재밌네. 요새 제가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시즌3의 여러 말장난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자제하고 일단 여기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녹음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는 뭐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언제든지 제가 또 필 받으면 마이크 켜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또 나름 재밌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나름 재미도 있고 뭔가 얻으셨다면 그걸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재밌으셨어도 충분히 저도 만족합니다. 저에게도 충분히 재미있는 쉬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다음에도 또 자주 만나면서 인사하고 우리 같이 더 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지은이랑 아기 지은이랑 더 친해지는 시간 마련해 보면서 오늘의 쉼표 시즌3 본격적으로 앞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